뭐 저희는 굳이 그 여러 논란의 발언들이 혼재돼 있는 그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공소장을 뭐 화면으로도 좀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논란의 발언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했다는 뭐 근거를 이준석 후보가 뒷받침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도박 관련 얘기도 있기 때문에 뭐 입출금 내역도 아마 뭐 선대에서 밝힐 수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건데 이제 민주당은 어떤 판단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요. 참전을 얼마나 했냐면 국민의힘이 권성동 대표 말 말고도 아예 그 진상조사단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그러한 발언이 TV 토론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TV토론 검증 과정에서 나왔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런 발언을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준석 후보만을 비판하는 것은 전 위선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에 자살골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재명 후보를 궁지에 몰려다가 본인이 궁지에 몰린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준석 후보에게 꼬리표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남을 찌르려다 자기가 찔리는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만회하려고 그 사실관계 더 파다가 본인이 더 다칠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에 자책골 넣은 거다. 이재명 찌르려다 자신 또 찌른 일이다. 그 정 변호사님. 근데 아까 국민의힘도 좀 제대로 팔을 걷어붙인 것 같은 게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아예 가족비리 진상조사단까지 꾸렸더라고요. 일단은 주진우 단장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아마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일은 잘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어떤 의문이 드느냐. 그 공소장을 봤더니 2019년 1월 6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그러니까 19, 20, 21 한 3년 가까이 그 해외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700출회에 걸쳐가지고 그 온라인 도박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2억 3,229만 9,500원을 입금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 고시 공부하고 그럴 때 도박은 일반 도박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커도 이게 판돈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터넷 도박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판돈 개념인가 뭔가 그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검찰 수사에서 뭐 어디 모처에 갔는데 억대 도박판이 발각되고 드러났다는 게 사실 누가 다 1억씩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모여서 판돈을 억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 돌릴수록 그게 판돈이 커진단 말이죠. 근데 인터넷 도박은 뭔가 그런데 공소장 제가 보니까 입금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좀 주진우 단장이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 30대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은 돈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백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 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얼마가 어떻게 저렇게 그 낭비가 됐는가 아니면 도박으로 잃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이 됐으면 그러면 유권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오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여기 보시는 가족비리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서 법률위원장을 단장으로 임명한 듯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 그 유튜브에 모든 후보, 3명의 후보가 공이 출연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재명 후보가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순간으로 이 순간을 꼽았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형님이 그 폭언을 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제가 따진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 그 점은 제 소양이 부족 또 수양이 부족으로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후회되는 일 뭐 이것저것 많죠. 인생이 다 실수 덩어리인데 제가 그중에 제일 힘든 게 가족들하고 싸운 거지. 그게 또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받았죠. 저희가 뭐 이준석 후보의 주장 그리고 뭐 민주당 주장 뭐 이재명 후보의 큰아들에 대한 여러 논란거리를 팩트체크 중심으로만 살펴봤는데 그 장유 변호사님 뭐 인생에서 후회되는 순간 얘기도 이재명 후보 목소리 잠깐 들어봤고 어떻습니까? 이게 대선 막판의 변수라면
이게 이준석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아니요, 절대 불리할 겁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환기했던 문제 제기가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닙니다. 설사 처음 불거진 거라고 하더라도 문제 제기 방식이 잘못됐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꾸짖고 계시는데 나 잘했다. 어떻게 더 순화하란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과연 정치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의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대선 3수생입니다. 그동안 계속 검증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위한 공격, 그냥 공세를 위한 공세를 하면서 본인은 그러면 본인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 왜 함구하고 있습니까?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이런 비판을 스스로 자초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막판 변수. 어찌 보면 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특히 뭐 뒤늦게 국민의힘도 이 이슈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 공이 다 관련이 있다면 있을 텐데요. 앞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했다고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딸과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아빠 같은 사랑꾼들이 가득한 우리나라라면 앞으로도 작은 행복들이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들에게까지는 전에 한번 본 적은 있는데 특별한 관심을 두기에는 시간상 그렇게 허락이 안 돼서 딸은 여기 부천에 사는데요. 바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 딸하고 이제 같이 나와서 투표를 하니까 더 투표가 아주 행복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에 와서 우리 딸 집 근처가 여기인데 여기서 지금 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인근에 사니까 같이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하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를 애들어서 겨냥한 뭐 약간의 가족 동반 선거 전략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차별점은 우리가 뭐 페미니즘이 아니라 페밀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이번에 선거에서 공개적으로 다 등장하는 그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좀 구별되는 그런 지점 같아요.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이제 비공개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예. 또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설랑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공개적으로 지금 선거 운동을 활발하게 돕고 있고 또 딸도 이제 함께 투표장에 나감으로 인해서 예. 아무래도 이제 어떤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라는 것들을 좀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아마 정치적인 행보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걸로 통해서 확실하게 좀 다른 후보들과는 좀 구별되는 그런 어떤 이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보니까 신촌에서 네. 대학생들, 청년들과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누구와 사전 투표하는지도 굉장히 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 계양,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신촌, 청년 뭐 이걸로 방점을 찍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20대 청년들 또 20대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호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20대 청년들 특히 이제 남성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들이 좀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 일부러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은 신촌 지역에 대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투표를 한 것은 그런 부분에 청년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의 부분들을 좀 공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계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굳이 갈 필요 없는데 거기 간 것도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를 찾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런 전략적 어떤 선택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오늘 여러 이슈 중에는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그 공방 그리고 국민의힘의 참전 이게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당기권 이슈 여기서 정리하고요.